운명의 밤, 그날 밤, 이 마을 사람들은 같은 말을 했다. 그 집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러나 그 말은 아직 시작도 아니었다. 진실은 아무도 모른 채 이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비는 처마를 세게 두드리고 있었고 바람은 문을 밀어붙이며 오래된 나무를 신음하게 만들었다. 집안에는 기름등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희미한 빛은 방 안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한지은은 등을 문 쪽으로 돌린 채 누워 있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숨은 고르지 않았고 손끝은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낮 동안 들은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이 좋지 않다. 남편 복이 없다. 그런 말들이 귀에 남아 밤까지 따라왔다. 지은은 그 말들을 떨쳐내려 했지만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 사이로 다른 소리가 섞였다. 아주 조심스럽게 흙을 밟는 발걸음이었다. 숨기려 하지만 완전히 숨길 수 없는 소리였다. 그 발걸음은 문 앞에서 멈추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서 닫아두었을 뿐이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자 문이 아주 조금 벌어졌다. 그 틈으로 차가운 공기와 함께 어둠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두 개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몸의 윤곽만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잠시 멈추었다. 서로를 확인하듯 그리고 상황을 재듯 그 다음 순간 천천히 안쪽으로 다가왔다. 한지은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려 했다. 그 순간 거친 손이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막혔다. 눈이 번쩍 떠졌다. 그러나 소리를 내기에는 늦었다. 동시에 다른 손이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시야가 흔들렸다. 몸이 굳었다가 힘없이 풀렸다. 기름등이 크게 흔들리며 탁 소리를 내고 넘어졌다. 불빛이 위태롭게 일렁이다가 이내 꺼졌다. 방 안은 순식간에 완전히 어두워졌다. 바람이 들어와 천을 흔들었다. 숨소리가 거칠게 오갔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짧고 억눌린 숨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다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비명이 터졌다. 사람이 죽었다. 그 외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여러 번 반복되며 점점 커졌다. 잠에서 깬 사람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 발걸음이 급해졌고 숨이 거칠어졌다. 최민재 집이다. 그 말에 사람들은 더 빨리 달렸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고 누군가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은 안쪽에서 걸려있지 않았고 쉽게 열렸다. 안으로 들어간 순간 모두가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바닥에는 민재가 쓰러져 있었다. 피는 이미 굳어 있었고 어둡게 변해 있었다. 눈은 크게 뜬 채였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부여했던 것처럼 그대로 굳어 있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리고 시선이 천천히 한 방향으로 옮겨졌다. 침상이었다. 지은이 누워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어지럽혀져 있었다. 숨은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도둑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물었다. 그럼 뭐냐? 그 말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그때 동현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왔다. 그는 바닥에 민재를 보았다. 그리고 지은을 보았다. 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곧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돌아갔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어젯밤에 뭔가 들은 것 없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못 들었다. 아침에 와서야 알았다. 말은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미 다른 답을 마음속에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한 늙은 여인이 지은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 상이 좋지 않다. 다른 여인이 이어 말했다. 남편 잡아먹는 상이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얼굴이 너무 고운 것도 탈이다. 그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죽었나. 말들은 점점 커졌다. 서로를 타고 번지며 점점 확신이 되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사실처럼 굳어졌다. 지은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러나 그 눈에는 걱정이 없었다. 오직 의심과 냉정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래를 보았다. 민재였다. 숨이 묻힌 듯 멈췄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비명이 터졌다. 민재야. 그녀는 침상에서 떨어지듯 내려와 바닥을 기어갔다. 손을 뻗었다. 그러나 닿는 순간 손을 거두었다.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다. 아니야.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그때 뒤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어젯밤에 둘뿐이었다지. 다른 사람이 답했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저 상태면 답은 하나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또 다른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저 아이는 남편 잡아먹는 상이다. 그 말이 방 안을 가르며 퍼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서로의 눈을 보며 확신을 굳혔다. 지은은 울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때 문 입구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강우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시신 앞에 섰다. 오래 바라보았다. 눈물도 없었고 움직임도 없었다. 그저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닥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한 작은 흔적이 있었다. 긁힌 자국이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히 남아있었다. 그는 몸을 굽혀 그것을 확인했고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갔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 누군가 물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사고가 아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진실로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무거운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이미 결론은 내려진 상태였다. 그날 아무도 진실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이 시작되었다. 죽을 수 없는 사람.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졌다.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밤이 되면 침묵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은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숨은 얕고 불안정했다. 낮 동안 들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다. 남편 잡아먹는 상이라는 말, 네가 죽였다는 말, 그 말들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다. 천장들 보였다. 낮에는 아무 의미 없던 그 나무가 지금은 분명한 끝처럼 보였다. 지은은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보았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망설임이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처럼 조용했다. 잠시 후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발걸음은 비틀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방 한쪽에 있던 의자를 끌어왔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러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들려도 외면했을 것이다. 그녀는 의자 위에 올랐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들보에 묶여있던 끈을 잡아 목에 걸었다. 숨이 가빠졌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나도 간다. 그 말에는 울음도 힘도 없었다. 그저 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우였다. 그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달려들어 끈을 잡아당겼다. 의자가 넘어지며 큰 소리가 났고 지은의 몸이 아래로 떨어졌다.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목이 타는 듯 아팠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그러나 곧 다시 몸을 일으켰다. 눈은 흐릿했지만 분명히 입을 열었다. 왜 막아요?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지은이 소리쳤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녀는 그의 손을 떼어내려 발버둥 쳤다. 손으로 밀고 몸을 비틀며 울부짖었다. 죽게 해주세요. 제발. 저 살 수 없어요.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숨은 끊어질 듯 이어졌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죽였다고. 내가 더럽다고. 강우는 여전히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히 붙잡았다. 놔주지 않는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지은이 웃었다. 울음과 뒤섞인 웃음이었다. 왜요? 왜 나를 살려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살아도 숨 쉬어도 다 똑같아요. 강우가 말했다. 너는 죽을 수 없다. 지은이 고개를 세게 저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강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직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지은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의 가슴을 두드렸다. 힘없는 자릅이 계속 이어졌고 점점 약해졌다. 결국 그녀의 손이 떨어졌고 몸이 힘없이 풀렸다. 그대로 그의 품에서 무너졌다. 숨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의식은 흐릿해졌다. 강우는 천천히 그녀를 들어올려 침상에 눕혔다. 이불을 덮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는 끊어진 끈이 떨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잠시 바라보다가 단단히 쥐었다. 그리고 말없이 밖으로 나갔다. 그날 밤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는 걸음이었다. 태식이 찾아왔다. 문이 열렸고 강우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늦었나? 태식이 물었다. 강우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숨은 붙어 있다. 태식은 안으로 들어와 지은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불안정했다. 그는 곧바로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눈이 조금 좁아졌다. 몸이 버티질 못한다. 강우가 물었다. 살릴 수 있나? 태식은 잠시 생각했다. 몸은 살릴 수 있다. 그는 다시 맥을 짚었다. 그리고 말했다. 마음은 어렵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식이 말했다. 이대로 두면 또 한다. 강우가 짧게 답했다. 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켜야 한다. 강우가 말했다. 지킨다. 그 말은 결심이었다. 그날 이후 밤이 되면 문이 닫혔다. 그리고 안에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지은은 깨어나면 다시 울었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갑자기 몸을 일으켜 뛰쳐나가려 했다. 그때마다 강우는 막아섰고 붙잡았으며 놓지 않았다. 태식은 곁에서 맥을 짚고 약을 다리고 때로는 침을 놓았다. 지은은 아파서 몸을 비틀었고 짧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문 밖으로 새어나갔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들었나? 또 시작이다. 어젯밤에도 그랬다더라. 한 사람이 말했다.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간다지. 다른 사람이 웃었다. 밤마다라면 뻔한 거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집 안에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손을 붙잡고 있었지만 집 밖에서는 이미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목격된 밤, 그날 이후 밤이 내려오면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졌다. 일부러 보려는 이는 없었지만 완전히 외면하는 이도 없었다. 문은 언제나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낮과 다른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틈이 울렸고 그 사이로 희미한 등불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더 거세게 불었다. 방 안에서 지은은 침상 끝에 앉아 있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눈은 공허했다. 낮 동안 쏟아진 시선과 말들이 아직도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손끝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깨가 크게 떨렸다. 머리를 움켜쥐며 몸을 앞으로 숙였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숨은 더 거칠어졌다. 지은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은 비틀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곧장 문 쪽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강우가 먼저 움직였다. 그는 한 발에 다가가 지은을 뒤에서 끌어안듯 붙잡았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다. 놓아줘, 놓아줘, 제발. 그녀는 팔을 휘둘렀고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강우의 팔은 더 단단히 조여졌다. 그는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움직임을 제어하고 있었다. 지은의 숨이 점점 더 거칠어졌다. 눈물이 쏟아졌고 말은 점점 끊어졌다. 오지 마. 나한테 오지 마. 그녀의 말은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기억 속의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더 단단히 붙잡았다. 그때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식이었다. 그는 빠르게 안으로 들어오며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또 시작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붙잡아라.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미 더 강하게 지은을 붙잡고 있었다. 지은의 몸이 앞으로 쏠리자 그는 뒤로 끌어당겨 균형을 유지하게 했다. 태식은 곧바로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눈이 좁아졌다. 시간이 없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품에서 침을 꺼냈다. 지은은 더 격렬하게 몸을 비틀었다. 하지마, 하지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숨은 더 거칠어졌다. 강우의 팔은 더 조여졌고 그녀의 몸은 완전히 그의 안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 태식은 망설임 없이 옷깃을 살짝 걷어올렸다. 그리고 빠르게 침을 놓았다. 그 순간 지은의 몸이 크게 떨렸다.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밖으로 새어나갔다. 태식은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더 침을 놓았다. 지은은 다시 몸을 뒤틀며 신음을 냈다. 강우의 팔은 더 단단해졌고 그녀를 놓지 않았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그리고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다. 지은이 뒤에서 꽉 붙잡힌 채 몸부림치고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한 남자가 가까이에서 손을 대고 있었고 짧은 신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순간 멈췄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하기 위한 멈춤이 아니었다. 이미 결론을 내리기 위한 침묵이었다. 한 사람이 낮게 말했다. 내가 뭘 했어? 또 다른 사람이 웃었다. 밤하다라더니 결국 이거였네. 한 여인이 입을 가리며 말했다. 세상에, 저 꼴을 봐라. 그 말은 작았지만 모두에게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장면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굳어졌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지은을 붙잡고 있었고 태식은 마지막 침을 놓고 있었다. 이제 괜찮다. 조금 있으면 진정된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문 밖 사람들에게 닿지 않았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강우가 천천히 지은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몸은 힘이 빠져 있었고 숨은 조금씩 고르기 시작했다. 태식은 침을 거두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넘어갔다. 그는 짧게 말했다. 그때 두 사람은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 밖에는 여러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은 이미 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이제 뭐라고 할 거냐?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식이 입을 열려 했지만 강우가 손으로 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그 한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 오히려 더 굳혀버렸다.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다 보였는데. 한 사람이 비웃듯 말했다.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마다 들어가더니 결국 이거였네. 이제는 숨길 것도 없겠지.
그 말에 웃음이 퍼졌다. 지은은 의식을 잃은 채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그 말들은 이미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강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시선을 그대로 받았다. 그 침묵은 변명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더 깊은 오해 속으로 밀어넣었다. 문 밖의 사람들은 하나둘 물러났지만 시선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이후 그 장면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사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도 뒤집지 못할 만큼 단단해졌다. 이제 이 이야기는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흘러가고 있었다. 입에서 내려진 판결, 그날 밤의 장면은 해가 채 높이 오르기도 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누구는 직접 보았다고 말했고, 누구는 들었다고 말했으며, 또 누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없었다. 이미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이 들어가며 안에서는 신음이 들린다. 그 말은 반복될수록 더 또렷해졌고 결국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처럼 굳어졌다. 우물가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물을 기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인 얼굴들이었다. 한 여인이 낮게 말했다. 어젯밤에도 그랬다더라. 다른 여인이 바로 답했다. 내가 봤다니까. 두 사람이 같이 들어갔어. 그리고 안에서 소리가 났어. 한 남자가 끼어들었다. 이제는 숨길 것도 없지 않나. 또 다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남편이 죽은 집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 말에는 분노와 혐오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 더 낮게 말했다. 저 아이 처음부터 이상했다. 상이 사납다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고개짓은 하나의 판결처럼 이어졌다. 그 시각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지은은 침상에 앉아 있었다. 눈은 멍했고 얼굴에는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다. 밤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몸은 그 모든 것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붙잡히던 감각, 밀어내려던 힘, 그리고 그 안에서 터져나왔던 공포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내려다 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러 사람의 발걸음이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강우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바깥을 향해 서 있었고 몸은 단단히 굳어 있었다. 태식이 옆에 서며 낮게 말했다. 온다.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점점 강해졌다. 문 열어라. 바깥에서 외침이 터졌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처럼 들렸다. 지은의 숨이 가빠졌다. 또 시작이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다. 문 열어라. 숨기지 마라. 이제 다 안다. 여러 목소리가 겹쳤다. 강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자리를 지켰다. 태식이 낮게 말했다. 오래 버티기 어렵다. 강우가 짧게 답했다. 안다. 그때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은 불안정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강우가 돌아섰다. 어디 가느냐? 지은이 말했다. 내가 나가면 끝난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나 하나면 된다. 더는 끌어들이지 않겠다. 강우는 고개를 저었다. 나가도 끝나지 않는다. 지은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다. 그녀의 눈에는 포기가 담겨 있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눈이었다. 그때 문이 더 크게 흔들렸다. 바깥에서 누군가 발로 차고 있었다. 더 버티지 못한다. 태식이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이 갑자기 몸을 돌렸다. 방 한쪽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깨진 그릇 조각을 집어들었다. 강우가 움직였다. 멈춰라. 지은이 외쳤다. 가까이 오지 마. 그녀의 손이 목으로 향했다. 날카로운 조각이 피부에 닿았다. 가느다란 붉은 선이 나타났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식이 낮게 말했다. 지금은 말하면 더 나빠진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이 말했다. 나를 내보내면 된다. 그러면 다 끝난다. 강우는 한 걸음 다가섰다.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순간 문이 크게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열렸다. 사람들이 한꺼번에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장면을 보았다. 지은은 목에 조각을 대고 있었고 강우는 그 앞에 서 있었으며 태식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 사람이 외쳤다. 봐라. 결국 저 꼴이다. 다른 사람이 말했다. 숨길 것도 없었지.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남편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스스로 죽으려 한다. 그 말들은 순식간에 퍼졌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조각이 더 깊이 들어갈 듯 흔들렸다. 그때 강우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지은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각을 빼냈다. 지은의 몸이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숨이 가빠졌고 시야가 흔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졌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때 지은의 몸이 갑자기 굳었다. 그녀의 손이 배를 움켜쥐었다. 숨이 끊어질 듯 멈췄다. 그리고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아파.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태식의 눈이 변했다. 그는 즉시 앞으로 나섰다. 비켜라. 그는 짧게 말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한 사람이 비웃었다. 또 연기냐? 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내려앉았다. 지금 안 비키면 여기서 사람 죽는다.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책임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조금씩 물러났다. 태식이 무릎을 꿇고 지은의 손목을 잡았다. 맥을 짚었다. 그의 눈이 더 좁아졌다. 강우가 물었다. 어떤가?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옮겨 지은의 배 위에 올렸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졌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그리고 태식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깊어졌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는 이미 또 다른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보다 더 무겁고 더 위험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누구에게도 말해질 수 없는 채로 조용히 숨겨지고 있었다. 숨겨야 하는 진실 방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문은 부서진 채 반쯤 열려 있었고 바깥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안쪽을 파고들었고 한 발짝 물러났으면서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지은은 바닥에 무너진 채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숨은 끊어질 듯 이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흘러내렸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고통은 또렷했다. 강우는 그녀의 어깨를 받치고 있었다. 손에 힘을 주지 않으면 그대로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웠다. 태식은 무릎을 꿇은 채 손목을 잡고 맥을 짚고 있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한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 침묵이 더 불안했다. 강우가 낮게 물었다. 어떤가? 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맥을 짚었고 손을 옮겨 지은의 배 위에 올렸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 그 짧은 멈춤이 길게 늘어졌다. 마치 시간이 그 지점에서 멈춘 듯 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말하면 안 된다. 강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더 묻지 않았다. 태식이 덧붙였다. 지금은 숨겨야 한다. 그 말은 명확했다. 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지은의 배를 스쳤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태식이 다시 말했다. 혼자 두지 마라. 절대 안 된다. 강우는 짧게 답했다. 지킨다. 그 말은 망설임 없는 결심이었다. 그때 바깥에서 다시 소리가 터졌다. 왜 문을 닫고 있느냐? 숨기는 게 있느냐?
한 사람이 크게 외쳤다. 또 다른 사람이 이어 말했다. 방금 소리 들었지? 다들 들었지? 그 말에 여러 사람이 맞장구 쳤다. 웃음도 섞여 있었다. 강우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문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다시 지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시선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힘없이 입을 열었다. 나 왜 이래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태식은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몸이 약해진 것이다. 거짓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었다. 지은은 다시 물었다. 나 살 수 있어요. 그 질문은 작았지만 무거웠다. 강우가 말했다. 살아야 한다. 지은은 그 말을 잠시 바라보듯 멈추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다. 숨겨야 할 것이 생긴 침묵이었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강우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잠깐 나오시오. 두 사람은 방 밖으로 나갔다. 문은 다시 닫혔다. 바깥에 서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나오자 조용히 물러섰지만 시선은 끝까지 거두지 않았다. 태식이 낮게 말했다.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틴다. 강우가 물었다. 방법은? 태식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했다. 숨겨야 한다.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무거웠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식이 덧붙였다. 밖에 알면 끝이다. 지금은 지키는 게 먼저다. 강우가 물었다. 언제까지?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피했다. 알게 되는 날이 온다. 그날까지다.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지은의 숨이 다시 불안해지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섰다. 또 온다. 태식이 말했다. 강우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의 몸이 다시 떨리고 있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입을 움켜쥐고 있었다. 태식이 재빨리 다가갔다. 붙잡아라. 강우는 지은을 뒤에서 받치듯 안았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방식이었다. 태식은 빠르게 침을 놓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은의 몸이 크게 떨렸다.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다시 문 밖으로 흘러나갔다. 바깥에서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또 시작이다. 저 소리 들었나? 밤마다 저러는데 모를 수가 있나? 그 말들은 점점 더 확신으로 굳어졌다. 방 안에서는 지은의 호흡이 조금씩 느려졌다. 몸의 떨림도 점차 가라앉았다. 태식이 손을 멈추었다. 넘겼다. 그는 짧게 말했다. 강우는 지은을 천천히 눕혔다. 이불을 덮었다. 지은의 눈은 다시 감겼고 숨은 조금씩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깊어졌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이미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켜야 할 것과 숨겨야 할 것,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서로 얽혀 있었다. 그 진실은 단순한 오해보다 훨씬 무거웠고 한번 드러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다. 강우는 한동안 지은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식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더 이상 소문이나 오해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숨겨진 진실을 지키는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밤이 남긴 흔적. 그날 이후 밤은 더 길어졌다. 해가 지면 집안의 공기는 낮과 전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문은 어김없이 닫혔고 등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지은은 침상에 누워있거나 겨우 몸을 기대 앉아 있었다. 눈을 감고 있어도 깊이 잠들지 못했다. 숨은 얕았고 작은 소리에도 몸이 움찔했다. 낮 동안의 시선과 말들이 가라앉을 틈도 없이
밤이 되면 다시 살아나 그녀를 짓눌렀다. 강우는 문 앞을 지키거나 방 안에 앉아 있었다.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항상 지은을 향하고 있었고 손은 언제든지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식은 정해진 때가 되면 찾아왔다. 말없이 들어와 맥을 짚고 약을 건네고 필요한 만큼만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 사이에서 두 사람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필요한 것만 나누고 나머지는 침묵으로 남겨두었다. 어느 밤 지은이 갑자기 눈을 떴다. 숨이 급하게 들고 나갔다.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아냐, 오지마. 낮은 목소리가 떨렸다. 강우는 곧바로 다가가 몸을 받쳤다. 지은은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 했다. 손을 휘둘렀고 발을 내찼다. 그러나 힘이 부족했다. 강우는 그녀를 뒤에서 감싸듯 붙잡았다.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방식이었다. 괜찮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지은에게 닿지 않았다. 지은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과거의 밤,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태식이었다. 그는 빠르게 들어오며 상황을 파악했다. 또 시작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붙잡아라. 강우는 이미 더 단단히 지은을 붙잡고 있었다. 지은의 몸이 앞으로 쏠리자 그는 뒤로 끌어당겨 중심을 잡았다. 태식은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다. 눈이 더 좁아졌다. 맥이 불안하다. 그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침을 꺼냈다. 지은은 더 격렬하게 몸을 비틀었다. 하지마, 하지마. 숨이 끊어질 듯 이어졌다. 강우의 팔은 더 조여졌고 그녀의 몸은 완전히 그의 품 안에 갇혔다. 태식은 망설이지 않고 침을 놓았다. 한 번, 두 번. 지은의 몸이 크게 떨렸다.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문 밖까지 새어나갔다. 바깥에서는 몇 사람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들었나? 한 사람이 낮게 말했다. 또 저 소리다. 다른 사람이 답했다. 한 여인이 고개를 저었다. 밤마다 저러니 모를 수가 있나. 그 말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이미 확신으로 굳어 있었다. 방 안에서는 지은의 숨이 점점 느려졌다. 몸의 떨림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태식이 손을 멈추었다. 이번은 빨리 가라앉는다. 그는 낮게 말했다. 강호는 힘을 조금 풀었다. 그러나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지은이 다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지은의 눈이 천천히 열렸다. 시선이 흔들리다 멈췄다. 왜? 또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물을 꺼냈다. 조금 마셔라. 지은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눈을 감았다. 강우가 말했다. 버텨라.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강우를 향해 고개를 기울였다. 잠깐 나오시오. 두 사람은 방 밖으로 나왔다. 문은 다시 닫혔다. 바깥에는 여전히 몇 사람이 서 있었다. 그들은 두 사람을 보자 조용히 물러났지만 시선은 거두지 않았다. 태식이 낮게 말했다. 이대로는 오래 못 간다. 강우가 물었다. 방법은? 태식은 잠시 생각했다. 지켜야 한다. 그는 짧게 답했다. 강우가 다시 물었다. 언제까지?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끝날 때까지다. 그 말은 막연했지만 분명했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문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지은의 숨이 다시 불안해지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섰다. 또 온다. 태식이 말했다. 강우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갔다. 지은의 몸이 다시 떨리고 있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다. 태식이 재빨리 다가갔다. 붙잡아라. 강우는 다시 그녀를 붙잡았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단단하게. 태식은 침을 놓았다.
지은의 몸이 다시 크게 떨렸다. 짧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는 다시 문 밖으로 퍼졌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확실하다. 더 볼 것도 없다. 그 말은 이미 판결과 같았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아니, 부정할 수 없었다. 지금 지켜야 할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은의 숨이 다시 가라앉았다. 몸의 떨림도 멈추었다. 태식이 손을 거두었다. 넘겼다. 그는 짧게 말했다. 강우는 한동안 지은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집안의 싸움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이 밤이 지나도 다음 밤이 또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밤마다 같은 싸움이 반복된다는 것. 그 싸움의 끝에 무엇이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드러나기 시작한 흔적. 그날 이후 밤은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 집 앞을 일부러 지나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이미 결론을 내렸지만 그 결론을 더 굳히기 위해 눈과 귀를 빌려야 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여전히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처럼 다루어졌다. 우물가에서는 더 이상 낮은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다. 어젯밤에도 들렸다. 또 그랬다더라. 이제는 숨기지도 않는다. 말들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한 여인이 말했다. 남편 죽고 나서 바로 저러는 걸 보면 원래 그런 거였겠지.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처음부터 이상했다니까. 그 말들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고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 시간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지은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숨은 고르지 않았고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밤마다 이어지는 고통과 긴장 속에서 그녀의 몸은 점점 버티지 못하고 있었다. 강우는 침상 옆에 앉아 있었다. 한 손은 지은의 손목 위에 가볍게 얹혀 있었고 다른 손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지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태식이 들어왔다. 문은 소리 없이 닫혔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지은의 상태를 살폈다.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그리고 눈이 조금 더 깊어졌다. 더 약해졌다. 그는 낮게 말했다. 강우가 물었다. 버틸 수 있나? 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한번 맥을 짚었다. 그리고 말했다. 벗게 해야 한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시선이 흐릿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강우를 향했다. 나 언제까지 이래야 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떨고 있었다. 강우는 잠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끝날 때까지다. 지은의 눈이 잠시 멈췄다.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듯 했다. 그러나 곧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끝이 있어요. 그 질문은 희망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때 지은의 몸이 다시 움찔했다.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숨이 가빠졌다. 태식이 곧바로 움직였다. 온다. 그의 말은 짧았다. 강우는 이미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지은을 받쳤다. 지은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손을 뻗었다.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밀어내려는 듯 했다. 오지 마, 오지 마.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눈은 초점이 없었다. 태식이 빠르게 침을 꺼냈다. 붙잡아라. 강우는 지은을 뒤에서 단단히 감쌌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그러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은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숨이 거칠어졌다. 태식이 침을 놓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은의 몸이 크게 떨렸다.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 소리는 다시 문 밖으로 흘러나갔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들었지? 한 사람이 말했다. 이젠 확실하다. 다른 사람이 답했다. 한 여인이 낮게 웃었다. 저 집은 이제 끝이다. 그 말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다. 판결이었다. 방 안에서는 지은의 숨이 점점 느려졌다. 몸의 떨림도 가라앉았다. 태식이 손을 멈추었다. 이번은 길다. 그는 낮게 말했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이 다시 고르게 이어졌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약해져 있었다. 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강우를 향해 말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 강우가 물었다. 언제? 태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곧.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강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다. 그때 지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자신의 배 위에 멈추었다. 아주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그 손은 오래 머물렀다. 강우의 시선이 그 손으로 향했다. 태식도 그 장면을 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잠시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눈을 감은 채였다. 그러나 손은 그대로였다. 그 손의 위치가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이제는 기다리고 있었다. 더 큰일이 터지기를,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를. 그들의 시선은 이미 집안을 넘어 그 안에서 벌어질 다음 일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 일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확실하게 더는 숨길 수 없는 것. 그날 이후 집안의 침묵은 더욱 짙어졌다. 밤이 오면 등불은 더 늦게까지 타올랐고 문은 더 단단히 닫혔다. 그러나 닫힌 문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려주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졌다. 지은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숨은 얕았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그 가벼움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흔적에 가까웠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숨이 고르지 않았고 손은 이불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자신의 배 위에 멈추었다. 그 손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태식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지은이 천천히 눈을 떴다. 시선이 흐릿하게 움직이다가 멈췄다. 나 이상해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다.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태식이 대신 입을 열었다. 어디가? 지은은 잠시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쉽지 않았다. 배가 자꾸 아파요. 그 말은 단순한 고통의 표현이 아니었다.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태식의 눈이 더 깊어졌다.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리고 손을 뻗어 지은의 배 위에 올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멈추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태식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 눈에는 이미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바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거두었다. 지은이 다시 물었다. 왜요? 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던 말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무거웠다.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강우가
입을 열었다. 지금은 버텨야 한다. 지은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감았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다. 묻는 것조차 힘에 부쳤기 때문이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이 아니었다. 낮은 목소리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커졌다. 안에 있다. 오늘도 저러는 거지. 이제 숨길 것도 없지 않나. 그 말들은 이미 확인된 사실처럼 퍼지고 있었다. 태식이 낮게 말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강우가 물었다. 무엇을? 태식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해야 한다. 그 말의 의미는 분명했다. 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지은의 배로 향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지킨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었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준비해야 한다. 그때 지은의 몸이 다시 움찔했다. 숨이 갑자기 가빠졌다.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다. 아파.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태식이 곧바로 움직였다. 붙잡아라. 강우는 다시 지은을 받쳤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더 단단하게. 태식은 빠르게 침을 꺼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놓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은의 몸이 크게 떨렸다. 짧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다시 문 밖으로 흘러갔다.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렇지. 오늘도다. 저 집은 끝났다. 그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낫지 않았다. 누구도 숨기지 않았다. 방 안에서는 지은의 숨이 조금씩 가라앉았다. 몸의 떨림도 멈추었다. 태식이 손을 거두었다. 넘겼다. 그는 짧게 말했다. 강우는 지은을 천천히 눕혔다. 이불을 덮었다. 지은의 눈은 다시 감겼고 숨은 약하지만 이어지고 있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숨김이 아니었다. 곧 드러날 것을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태식이 말했다. 시간이 없다. 강우가 물었다. 얼마나? 태식은 고개를 저었다. 길지 않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안에서 무언가 드러나기를.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미 그 집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 모든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히게 될 것이었다. 드러난 진실의 시작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집 밖을 맴돌았다. 그러나 이제는 수군거림이 아니라 기다림이었다. 그들은 더 큰 일이 벌어지기를, 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지은의 숨이 점점 더 얕아지고 있었다. 몸은 점점 약해졌고 밤이 되면 고통은 더 깊어졌다.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고 밤이 되면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강우는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항상 지은을 향하고 있었고 손은 언제든지 그녀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식은 더 자주 찾아왔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신중해졌다. 어느 날 밤 지은이 다시 눈을 떴다. 숨이 고르지 않았다. 시선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멈췄다. 그녀의 손이 다시 배 위에 올라갔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손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여기 이상해요.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떨림이 분명했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태식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리고 다시 손을 얻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깊게.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멈추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멈춘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태식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강우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전달되었다. 강우의 얼굴이 굳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이정은 달랐다. 지은이 다시 물었다. 왜요? 말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이전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의미가 달랐다.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왜요? 태식은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낮게 말했다. 네 안에 또 다른 숨이 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지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숨이 잠시 머문 듯 멈췄다. 무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태식이 말했다. 아이가 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지은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더 세게 배를 움켜쥐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에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 없어요. 숨이 가빠졌다. 기억이 뒤섞였다. 그 밤의 기억, 끊어진 장면들, 지워진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 비어있던 공백이 갑자기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몸이 크게 떨렸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녀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강우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여전히 단단했다. 태식이 말했다. 지금은 부정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지은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손은 여전히 배 위에 있었다. 그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웅성거림이 아니었다. 분명한 목소리였다. 안에 있다. 오늘은 조용하네. 이상하지 않나. 사람들의 말이 이어졌다. 그들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새로운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태식이 낮게 말했다. 이제 숨길 수 없다. 강우가 물었다. 언제? 태식은 짧게 답했다. 곧 알게 된다. 그 말은 확정이었다. 강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 전에 준비한다.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지은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이 아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질문은 끝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태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강우도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눈물이 더 흐르기 시작했다. 누구의 아이예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이미 방안을 넘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을 흔들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지금까지의 모든 소문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침묵이 말해주는 것, 그 질문이 방 안에 남았다. 누구의 아이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울림은 누구보다 크게 남았다.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태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마지막이라는 것을. 지은의 손은 여전히 배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숨은 점점 더 가빠졌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말해주세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더 작았지만 더 간절했다. 태식이 입을 열려다 멈추었다. 그리고 강우를 바라봤다. 강우의 눈이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른다. 짧은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더 무거웠다. 지은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숨이 막힌 듯 멈췄다.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끊어진 밤, 보이지 않는 얼굴, 막힌 입, 그리고 어둠. 그녀의 몸이 크게 떨렸다. 아니에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정은 점점 힘을 잃고 있었다. 태식이 낮게 말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럼 뭐예요? 태식이 말했다. 살려야 한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말이었다. 지은의 눈이 멈췄다. 왜요? 그녀가 물었다. 태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그 말이 방 안에 내려앉았다. 조용했지만 무거웠다. 지은의 손이 더 세게 배를 움켜쥐었다. 숨이 떨렸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강우가 말했다. 그래서 지킨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끝까지. 지은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커졌다. 이제 나와라. 더 숨길 것도 없지 않나. 안에서 뭘 하는지 다 안다. 여러 목소리가 겹쳤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더 거칠었다. 강우가 문 쪽을 바라보았다. 태식이 말했다. 피할 수 없다. 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았다. 지은은 여전히 침상 위에 있었다. 손은 배 위에 놓여 있었다. 그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강우는 다시 문을 보았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시선을 올렸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 이제 나왔네. 한 사람이 말했다. 다른 사람이 비웃었다. 뭐라고 변명할 거냐.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봤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밤마다 그 짓을 하더니 이제 숨길 생각도 없지. 말들이 이어졌다.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때 태식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사람들이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이 터졌다. 왜 이제 와서 가리려고 하느냐. 태식이 말했다. 너희가 본 것은 전부가 아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그럼 뭐냐. 뭘 더 봐야 하냐. 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말했다. 안에 들어와 보시오. 그 말에 공기가 바뀌었다. 사람들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다시 굳어졌다. 뭘 보여주려고. 한 사람이 말했다. 태식이 답했다. 진실을.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움직였다. 문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도 뒤따랐다. 방 안에 들어온 그들은 멈추었다. 지은이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약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배 위에 놓여 있었다. 태식이 말했다. 그녀는 아프다. 한 사람이 비웃었다. 그건 다 안다. 태식이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잠시 멈추었다. 아이 때문이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물었다. 태식이 말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고 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의 눈이 흔들렸다.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우가 말했다. 그래서 지킨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단했다. 끝까지.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설명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이었다. 방 안에는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다시 불었다. 문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마치 무언가 끝나고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처럼.